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엽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감가가 이렇게 좀 많이 된 그런 중형 SUV를 한 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KGM의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얘를 보면은 약간 안타까워. 쌍용, 이제는 쌍용이 아니지, KGM 모빌리티잖아요. 이 KGM 모빌리티가 토레스를 딱 내놓고 나서 판매량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막 4,000대, 5,000대, 6,000대 이렇게 판매가 됐다가 많이 곤두박질 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처음 출시됐던 토레스 차량들은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차량들과 대비했을 때 훨씬 더 감가율이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감가되는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토레스는 얘는 지금 구형이지만 나온 지 2년 만에 벌써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했죠. 신형하고 구형하고 뭔가 차이점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헤드램프 이 정도? 얘는 어쩔 수 없어. 2022년 여름에 출시했는데 그해 겨울에 토레스를 타고 눈을 맞으면서 달리시던 분들이 이 헤드램프에 눈 쌓인 문제 때문에 앞에 전조등이 안 비친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엄청 심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라스틱 커버를 씌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플라스틱 커버를 씌워도 거기에 눈이 쌓인다는 게 문제였지. 사실 외관에서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형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신형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더 뉴 토레스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외관에서만큼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플라스틱이잖아. 너무 대놓고 플라스틱이야. 다른 차량들은 그릴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광이 나는 검정색 플라스틱을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약간 저렴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그것도 나름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됐었거든. 토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T5, T7 트림 요 두 가지로 나왔었는데 T7을 고르시더라도 3,020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3,220만 원을 줘야 T7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한 번으로 200만 원이 오른 거야. 오히려 전차주분들이 구매하신 게 더 승자일지도? 측면에서는 여기 20인치 휠 볼 수가 있죠. SUV답게 이 휠 하우스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쌍용, KGM 뭐 이런 차량들을 생각하면 약간 정통 SUV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통 SUV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휠하우스를 굉장히 크게 하고 20인치까지 키운 그런 휠을 또 장착해 놓고 있어요. 20인치 휠이 연비나 이런 데서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을 법한데 17인치랑 18인치랑 20인치랑 연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한 0.1km?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서 요건 되게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뒤쪽 C필러 쪽에 보면은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라 그래서 박스 같은 게 하나 달리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한 30만 원 정도 추가해야 달 수 있는 건데 안 추가한 차를 고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가 방수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비 오거나 이러면 요 안쪽에 물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없는 모델을 찾는 게 심신의 안정을 되찾으시는 아주 유일한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또 뒤쪽에서도 보면은 뒤에 타이어가 들어갈 법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타이어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보통은 이제 트렁크 버튼들을 여기 아래쪽에다 마련해 뒀는데 여기 사이드 쪽에 트렁크 버튼이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동 트렁크 옵션도 사실 비용을 꽤나 지출을 해야 돼요. 6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형으로 오면서 더 비싸졌습니다. 신형으로 오면서 12만 원 정도가 더 올랐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뭐냐면 12만 원을 올릴 수 있을 만큼 타당한 무언가를 줘야 되잖아요. 실내에서 트렁크를 오픈할 수 있는 버튼 하나 넣어놓고 12만 원을 올렸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요 쌍용 레터링을 신차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요 쌍용 레터링은 구형 버전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형은 KGM이라고 적혀있는데 이상하더라고. 실내 공간 대비해서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편이죠. 동급 차량들 대비해서 실내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넓다 보니까 차크닉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넣기에도 굉장히 좋고 뭐 여러 가지 큰 짐을 싣는 데에도 굉장히 넓은 편이긴 하죠. 트렁크에서 2열을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신형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차이점은 이 실내에 있는데 이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디스플레이죠. 시동을 걸어서 보면은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따로따로 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부팅이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뭐 웰컴 이미지 이런 거는 되게 좋네. 이런 건 되게 좋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계기판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디지털 계기판이 아닌 4.5인치짜리 LCD 디스플레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그런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하나로 쭉 이어졌고 아래쪽에 있던 디스플레이가 사라졌죠. 그 다음으로는 요 기어 노브가 바뀌었죠. 지금은 이렇게 노브 타입의 기어 시프터가 있지만 신형 같은 경우에는 토글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토레스가 처음 나오면서 문제점이 몇 개 있었다고 하면서 헤드램프를 얘기했었잖아요. 실내 디스플레이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토레스를 판매하게 될 당시에는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어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 칩으로 연동을 시켜서 뭘 이렇게 해줄 줄 알았지만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글을 줬어요. 동글. 애초에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할 수 있는 칩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았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될까라고 했었지만 제 이름이 뜬 이 블루투스가 연동돼 있다는 거 나와 있죠. 연동이 돼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누르면 안드로이드 오토 와이어리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점점점 이거 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면 헤드램프 커버도 주고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할 수 있는 동글도 주고 해서 추후에 연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는 줬지만 사실 그 성능이 되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죠.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연동되다가 나중에 온도가 너무 뜨거워져서 튕긴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냥 내비게이션을 쓰는 게 속 시원하게 될 것 같지만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런 거 어떻게 써요? 이거 복잡해서. 요즘 자동차들이 그냥 순정으로 T맵 내비게이션 넣어주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쌍용은 인포콘이 있잖아. 리본카 청라 지점으로 길 안내해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이거 이 서비스를 가입해야만 이 음성 인식도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따로 인포콘으로 연동을 하시면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5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는 요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신차로 3,0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구형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딥 컨트롤 패키지라 그래서 IACC가 옵션으로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토레스 T7 모델 이렇게 한번 쭉 알아봤는데 사실 신차로 출시할 때는 T7의 트림 가격 3,020만 원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뭐 딥 컨트롤 패키지라든지 전동 트렁크라든지 20인치 휠, 하이디럭스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추가하다 보면은 대략 한 3,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토레스가 출시된 시기가 2022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년 전에 출시된 차량들이에요. 2년 전에 출시가 됐고 주행거리도 보통 한 2만 킬로에서 3만 킬로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량들의 가격이 벌써 2천만 원 중반입니다. 2천만 원 중반. 그러니까 1년에 450만 원씩 감가를 때려 맞은 거야. 중고차라고 생각하고 2천 중반이라 그러면 되게 가성비 있는 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2천만 원 중반에 살 수 있는 차가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셀토스 사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급으로만 따지면 셀토스는 소형 SUV고 얘는 중형 SUV예요. 심지어 얘는 차체 크기만 놓고 보면 투싼 스포티지보다 더 커.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중형 SUV를 찾는 사람이라면 토레스 정도면 진짜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신형하고 구형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보증기간의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 KGM 정책이 바뀌면서 전 차종 5년 10만 킬로 일반 차체 부품까지 전체 보증을 해주거든요. 얘가 출시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정책이 없었어요. 보증 워런티 연장을 하면은 최대 7년 15만 이렇게까지 가능하긴 한데 보통은 보증 연장까지 잘 가입하지 않다 보니까 기본 3년 6만인데 잘 찾아보시면은 5년 10만까지 연장된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구매할 때 확인을 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레스가 한 2년 지났을 때 요 정도 값가를 때려 맞았잖아요. 이걸 보니까 액티온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토레스 지금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중고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신차로 출고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 감가를 맞은 걸 보니까 약간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걸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득인가? 약간 이런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2,000만 원 중반에 이 토레스를 살지 말지 그리고 요것도 한번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성지순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어. 액티온도
과연 토레스처럼 똑같이 감가가 많이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리본카에서 댓글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만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릴 테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